네. 자, 현재 구간은 혼조 보이고 있는 이 시각입니다. 일단 코스피는 박스권 라인을 지키는 것 같고 코스닥도 800선을 갔다가 이탈했다가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하지만 코스피보다는 강합니다. 지금의 시장의 컬러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디지털 채널팀 김동공 차장 모셨고요.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새벽에 자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는데 제가 새벽에 깼거든요. 천둥 소리가 저는 너무 놀래서 이게 어떤 조짐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나갔어요. 지나갈 거 지나갔고 현재 시장에서는 소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볼까요? 사실 이걸 세론으로 해석해야 할지 싶네요. 그래서 저희 사전에 긍정과 부정으로 의견 받아봤습니다. LNG부터 조선, 원전, 남북 경협까지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이슈들인데 긍부가 엇갈리는 쪽도 있네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LNG와 조선으로 먼저 이야기 잡고 흐름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동공 차장님 긍정. 그리고 정태근 이사님은 중립과 부정, 조금은 거리두기 모두인 것 같아서요. 두 분 의견 다 듣겠습니다. 조선이야 말을 뭐 할까요? 일단 아까 전에 속보 나온 거 보니까 필리 조선소 벤스 부통령도 못 갈 수도 있다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러나 저러나 오늘장에서는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리는 폭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해석해야 하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흐름을 잡고 위로 올라갈 때를 기다리는 건가? 그렇다면 그 기다릴 때는 뭐지? 뭘로 갈 거지? 자꾸 물음표가 달리고 있거든요. 김동공 차장님께 먼저 조선주 여쭤볼게요. 네,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스크 프로젝트에 대한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제 수치 그런 안들이 일단 좀 나오기를 좀 바랬었는데 일단 나온 걸 본다라고 하면은 공동 성명은 일단 좀 없었고 구체적인 내용들 이제 합의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없었다, 이제 좀 아쉽다라는 이제 평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은 일단 좀 썩 좋지는 않은 모습들로 좀 나타나고 있고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일단 좀 필리조선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나? 네. 이런 생각들도 일단 좀 시장이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구체화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씩 구체화되는 어떤 하나의 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갖게 되는 흐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이랑 LNG를 좀 일정 부분 좀 엮어야 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된 이야기들도 매출이 나오려면은 일단 좀 먼 미래 이야기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것들을 구체해 나가는 어느 정도의 안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는 관점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약간 좀 두리뭉실하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야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변해가는 것들이 하반기에는 좀 진행될 가능성들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측면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조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도 되고 LNG 역시도 마찬가지 흐름들을 가져갈 필요성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NG 쪽에 있어서도 사실 긍정을 주셨긴 했는데 원래는 의제에 포함이 안 될 거다라고 했다가 다시 좀 포함되니까 좀 강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오늘 올라오는 것은 그 전에 만들었었던 고점 이상까지를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지난번 고점대 라인들을 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은 현재 시장들이 3,200선에서 공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지수의 움직임들이 지수는 버텨주고는 있지만 종목들이 좀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지수가 3,200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올 때 과연 어떤 업종들이 좀 움직일까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첫 번째 나야 되는 것들은 기존 주도주군들이 그래도 다시 한번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흐름들이 좀 깨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회복을 지금 계속해서 시켜나가고 있다는 점들이 결국 주도주군으로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포텐셜들은 일단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흐름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오늘 삼성중공업이 그래도 조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LNG 관련된 이제 전에 있었던 수주들 일단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LNG들이 그 프로젝트들에 대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들에 대한 기대감들 좀 여전히 시장이 조금 있으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은 3,200 넘어서면서 이제 확실히 박스
박스권을 뚫어낼 때 다시 한번 이제 주도주군들에 대한 종목들을 재세팅을 해야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들 잘 버티고 있는 구간들에서는 그리고 잘 버티고 있는 그래도 그 구간의 주도주, 네. 구주도주들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여전히 조금은 다른 업종, 섹터들보다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중립과 부정의 의견으로 나눠서 듣겠습니다. 사실 LNG 쪽은 쳐다보지 말고 조선 쪽은 고민해보자의 중립이신 것 같은데 타이밍적인 고민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네.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상승 탄력을 조금 이제 높여 나간다면 좀 좋겠지만 그런 모습이 하필이면 오늘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불안한 확인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LNG 쪽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도 말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철강 쪽 같은 경우도 관세 이슈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LNG 쪽 같은 경우는 테마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LNG 쪽 관련돼 가지고 뭐 LNG 운반선 쪽이라든지 그리고 FSRU라든지 네. 쪽을 보게 된다라면 뭐 1승 같은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관광주 같은 경우는 글쎄요. 아직까지 테마라는 그런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쪽인데 사실 긍정으로 말씀드리다가 이제 또 중립이 좀 내렸는데 그 네. 부분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니까 하필 한미 정상회담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주가에 이런 반응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자칫 추세를 좀 회수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예상치 못하게 화장품이 그런 일을 좀 겪었잖아요. 실적은 잘 났지만은 해석에 따라서 부정적인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꺾여버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분위기가 어느 순간에 바뀔지 모른다는 게 주식이 항상 할 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후 로봇 얘기도 하겠지만은 로봇 같은 경우도 그동안 조용했다가 노란봉투부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이번 주 와서 딱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선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이 단순히 기술적인 조정으로 끝이 나는 건지 아니면 추세 훼손이 있을 건지에 대한 어떤 판단이 좀 필요해서 일단 중립 의견을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추세가 훼손이 되면은 그때는 중립도 부정이 될 수 있지만 그쵸. 지금은 그걸 지키는지를 보고 싶다의 의견이신 것 같고 삼성중공업은 강하잖아요. 아까 전에 긍정의 의견 주셨는데 MRO가 묻어서 밸류를 좁힐 수 있다의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시장이. 일단은 그동안 삼성중공 같은 경우 MRO 네. 얘기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 자막에도 MRO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없었다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 생기니까. 계기로 MRO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게 호재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NG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선 섹터 내에서 그동안 이제 이슈에 따라서 좀 엇갈린 모습이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미 해군 MRO라든지 방산 얘기 나오게 되면은 한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 강했었고 삼성중공업이 상당히 뒤쳐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MRO 쪽 관련돼 가지고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약간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LNG 이슈가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그리고 뒤늦게 MRO에도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뒤늦게 좀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도선주가 다 꺾이게 만약 혹시라도 꺾이게 된다라면은 이 영향에서 삼성중공업도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 내에서 조금 엇갈림으로 봐도 되겠지만 뭐 이런 부분이 좀 지속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키는지를 먼저 볼 것이다. 그리고 방향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으로 봐주셨던 의미 있는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흐름을 어디까지 좀 용인시켜서 시장이 바라보는지 조선주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존의 주도주, 원전 챙겨볼 텐데요. 근데 원전 쪽에 있어서는 두 분 모두 긍정이라는 점이 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일단은 차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한미 원전 협력 소식. 네, 그 두 분의 정상입에서 원전이 나왔던 거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산업 테이블에서 좀 나왔던 것 같고 오늘 또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은 원자력 협력 의미 있는 논의가 있고 추가 대화 할 거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또 좋은 대화 하겠지에 대한 내러티브는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사실상 공기업 쪽이 많이 낙폭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차별화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은 단순 세론인가요?
일단 지난번에 사실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 예. 드리다가 잠깐 중립으로 갔었다가 다시 긍정으로 좀 돌아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요 내용에 대한 이슈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크게 문제될 것들은 없다라고 본다라고 지난주에도 좀 말씀은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부정적인 이슈에 주가가 조금 더 반응을 할까봐 중립적으로 이제 좀 약간 돌려놨었던 거였었는데 주가가 그래도 그동안에 있었던 박스권 중심부까지는 일단 좀 올라왔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이 악재에 대한 소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가장 결국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이 기업들 내에서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계속해서 이제 딴지를 걸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었던 건데 웨스팅하우스가 사실상 이제 이것들을 독자 수절 능력이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맞는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거의 이제 원전을 건설한 이력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한수원 사장님이 지금 현재 미국으로 출국을 하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미팅에서 조인트 벤처 얘기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추론은 그러면은 웨스팅하우스가 독자적인 능력들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웨스팅하우스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수주는 한수원은 단독 수주를 할 수 없다라는 이 조항들을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의 조인트 벤처 회사가 이제 만들어질 거고 이 조인트 벤처가 수주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한수원에서 직접적인 우리나라에서 공사가 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 보도들의 내용들의 타이틀만 좀 내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그 나오고 있는 돈들을 전부 다 현금으로 주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전액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 아니고 관련 부품들을 공급받고 로얄티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이슈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타이틀에서 오고 있는 불공정 계약 논란들이 시장이 좀 너무 자극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들을 보였습니다만 결국 이것들은 뭐 단독 소주고 일정 부분 떼줄 거 떼주면서 안 떼줘도 될 것 같기는 했었지만 결국 이제 수주 안정성을 좀 떼주면서 앞으로의 좀 더 커지고 있는 시장에 안정적인 참여를 한다라는 관점들에서 본다면 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저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시장들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태고 특히나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 지중해 쪽에 대한 기후들 자체가 에어컨을 안 틀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었던 곳이었었어요. 평균 기온들 자체가 좀 상당히 낮았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지금 현재 기온이 좀 이상한 기온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이것들이 장기화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전력 자체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는 러시아 쪽으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가스를 받으면서 에너지원들을 쓰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물음표들이 찍히기 시작을 하면서 유럽 쪽에 대한 에너지원들에 대한 원전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더 넓은 시장들이 계속해서 시장 자체가 파이가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들에서 보면은 일정 부분 좀 떼놓고 봐도 저는 좀 괜찮은 상태가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들은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정치권의 흐름들이 자, 원전이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됩니다라는 뉘앙스를 취할지 아니면은 이것들을 이제 제가 수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제자리에 올려놓고 제가 이제 우리가 원전하고 만들겠다는 뉘앙스를 취할지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흐름이 조금 엇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투자 쪽에 스탠스를 취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또 걱정할 건 없다. 전자 쪽은 나오고 나서 좀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근데 현재 상황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상태이니까 일단은 지금 그 악재들이 해소됐다는 측면들, 소화되고 있다는 측면들에서 한번 좀 긍정적 관점들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주 전이었나요? 두 분 모두 두사에너빌리티 또 탑픽으로 주셨었고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그리고 지금도 주가를 잘 지키고 있다라는 점 꾸준히 봐야 할 이유 들어봤습니다. 계속 보죠.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남북 경협이 갈립니다. 긍정과 중립인데 정태근 이사님께서 긍정이에요. 이사님, 우리나라 정부의 전략은 트럼프 노벨 평화상 니즈를 이렇게 돋궈서 피스메이커 해줘라. 나는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정상께서 김정은에 대한 그 관심이 어마어마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경주 오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어쨌든 이벤트 데이는 살아있고 오늘 시가 부분에서 나갈 사람 나갔고 그러면 지금은 재진입 자리를 노리는 구간으로서 활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남북 경협은 아직까지 간을 좀 보고 있다라고 간을 생각을 본다? 해요. 예. 네. 아직 명확하게 뭔가 나온 것도 없고 아직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트럼프의 행보도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동북아 쪽도 물론 신경을 써야지만 그쪽보다 먼저 이제 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아시겠지만은 중동하고 우크라이나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아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트윗을 많이 하고 있는 트럼프가 트윗을 통해서 북한 핵에 관련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북한까지 신경 쓸 여력이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끄러운 중동과 이제 유럽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아마 그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북한이 됐든 중국이 됐든 트럼프가 싫어하는 부분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 이 부분은 분명히 싫어하는 건 사실인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이 러시아를 끌어든 이유가 명확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군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북한까지 일단은 끌어들여야 어쨌든 동북아 쪽에서 조금 유리한 입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 어떤 행보는 나올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북한 핵에 대한 어떤 명확한 입장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게 방향성을 좀 잡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용인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전술핵을 용인한 듯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란의 본보기를 보여줬잖아요. 핵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를 충분히 보여줬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핵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봐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행복 이유가 더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 후에 이런 다른 행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명확하게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일단은 그때 가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한번 예를 가보게 되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게 되면서 아시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어떤 신남북 경협제를 가지고 가스관이면 뭐 이렇게 새롭게 많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어떤 트럼프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행보를 하게 되면서 그에 맞는 수혜주가 이후에 나올까라는 거죠. 지금은 뭔가 명확한 게 없다 보니까 이슈는 있지만 명확한 게 없다 보니까 그동안 있던 이제 종목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란지 아난티란지 이쪽으로 계속해서 계속 그쪽으로만 이제 한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 리스트업 되어 있던 그렇죠. 거. 과거 리스트업에서 한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미 추가적으로 시세계를 낼 만한 부분이 세력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2018년도 신남북 경협주처럼 앞으로 어떤 본격적인 행보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새로운 수혜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예. 그리고 우리는 아픔도 있잖아요. 어떤? 만났다가 네. 결별해가지고 그때 빅테기 상가가 가던 날. 네. 네. 그때도 알기 때문에 일단은 행보를 보고 네. 진짜 찐수혜가 뭔지가 나오면 그때 진입관점 잡는 것으로 네네. 그러니까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시네요. 그렇죠. 뉴스를. 알겠습니다. 남북경협은 계속된 살아있는 재료로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엔터 보시죠. 오늘 이쪽이 잘 가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특히 이제 중국 쪽 익스포션이 높은 쪽, 디어유 노머스 SM 좀 잘 가고, YG 플러스는 워낙 상승적으로 잘 갔었던 종목이고, 오늘도 역시 지지 않습니다. 사실 말랑말랑한 쪽 잘 가요. 캐대언 이슈 때문에 컨텐츠도 좀 가는 것 같고, 한알령 부각되는 건지, 뭐 에이펙 키워드가 나와서 그런 건지, 세론적인 측면이, 정상회담 세론적인 측면이 오히려 이쪽에 있어서 지금 수급 이동을 시키는 것인지, 여러 해석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 떼놓고 봐도 엔터는 엔터 나름대로 집중하셨던 거잖아요. 네. 예. 어떤 사이즈로 보세요? 일단 지수를 막 들어올릴 만한 사이즈는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 주도주다라고 하기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그 자체적인 그 포지션들은 좀 명확하게 좀 가져가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은 일단 좀 하고는 있고요. 9년 만에 이제 결국 이제 한알령이 일단 좀 해제가 된다면 중국 쪽 공연 쪽에 수익들이 좀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있는 거고, 그렇다면 중국 쪽이 좀 포지션 잘 돼 있던 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SM 쪽이 일단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물론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제 지금 좀 정체기를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 여기 올렸다 하루 저기 올렸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좀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분명한 건 이런 시장에서 어떤 섹터는 올라가고 어떤 섹터는 그래도 지켜주고요. 그리고 어떤 섹터는 하락 추세 진행 중에 한번 올랐다 다시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점을 계속해서 이제 높여가고 있는 섹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섹터는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저점을 올려가는 것은 엔터가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글로벌 이제 탑 아이돌,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돌 중에서 글로벌 탑 입지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아이돌 누구냐라고 하면 BTS를 꽂을 거고요. 그리고 여자 중에서는 여자 걸그룹 중에는 블랙핑크를 꼽을 겁니다. 이 그룹들이 이제 빌보드에서 1위를 계속해서 수시로 좀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이 좀 나오는 건데 이 그룹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빌보드 200 기준에서는 1위를 한 그룹들이 스트레이키즈, 투마로우바이투마로우, 트와이스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했었고요. 2위까지 간다라고 하면 세븐틴, 엔하이픈, 뉴진스, 그리고 뭐 6위, 8위, 14위로 간다라고 하면은 르세라핌이 있지, 뭐 아이브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공교로운 것들이 뭐냐면 뭐 워낙 지금 현재 좀 탑급 아이돌들이 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한 그룹 들어가면 또 한 그룹 나오고 이런 상태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룹들이, 이 아이돌들이 지금 6월부터 지금 8월에서 조금 길게 보면 11월까지 지금 다 컴백들이 몰려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이 흐름들을 가지고 뭐 공연 수익 그리고 앨범 수익들이 난다라는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분명히 좀 중요한 것들은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에서 볼 때 좀 중요한 것들은 정규 앨범을 냈냐 안 냈냐도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노래보다는 앨범에서 조금 더 강점을 많이 보이는 것들이 우리나라 아티스트들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앨범들이 똑같이 안 나오고 여러 장이 나오는데 그 여러 장들을 팬이라고 하면은 다 사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팬덤이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앨범 쪽에서의 판매량들을 좀 많이 늘려놓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아티스트 특징인데 요번에 유난히 좀 많이 몰려있는 듯다. 그리고 공연도 유난히 많이 몰려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하반기에는 조금 계속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뭘 봐도 예쁠 것 같긴 하지만 사실상 탑픽을 YG 엔터로 주셨었고 추가 전략 그럼 본다면 팔 이유가 없고 하반기까지 끌고 가시겠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이 없는 YG 엔터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오늘도 로봇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긍정 의견 주고 계시는 정태근 이사님. 네. 현대차가 또 투자 규모를 늘렸죠. 근데 로봇 공정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재료가 된 것 같아요. 어제는 노란봉투법,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더 붙죠. 어제 들어온 수급이 오늘 이어지나요? 근데 오늘은 어제 못 갔던 종목군들에서 더 큰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이게 돌려가면서 사이즈를 키우는 걸로 해석하세요? 네,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일부 종목이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분위기가 확장이 되게 되면서 세트가 다 가는 게 조금 더 이제 길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긍정적이다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조는 정말 1월 달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저도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승도 마찬가지고 하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조선주 같은 경우도 뭐 여담이지만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 음봉이 그러니까 분위기를 주도할 건가 아니면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일단 한 대 먼저 맞았으니까 일시적 노이즈 한 대 먼저 맞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용했었다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다시 분위기가 돌아왔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 노란봉투법이 됐던 뭐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AI 로봇 전략이 신정부 경제 성장 전략에 들어갔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핑계가 되는 거죠. 이게 핑계가 되게 되면서 이제 로봇 제조 심리 호전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 가지고 이쪽이 먼저 수급이 가다 보니까 하이진 RM 같은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됐었고, 근데 결국에 또 스마트 팩토리 어차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이 좀 들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아시겠지만 SP 시스템 쪽으로 수급이 가는 이유가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봐요. 세 가지 키워드가 공통점이 되는 것들이 아마 앞으로 좀 주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가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돼 가지고 로봇 액추에이터 연관성 있는 종목들, 그리고 현대차, 스마트 팩토리, 이 세 개가 이제 교집합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마 최상위에서 로봇 섹터 좀 이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조정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하이젠 RM을 이제 추적 매수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오늘 이후부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오늘 이후요? 예. 일단은 오늘도 어찌 보면 조정이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 하이젠 RM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공략이 가능하다 봐지고, 그리고 협동 로봇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노동 집약 산업 쪽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차에 관련된 그렇죠. 로봇 종목이 예. 많이 강하잖아요. 그럼 이제 조선적으로 보게 되면 또 뭐가 있습니까? 뉴로메카 같은 것들, 용종 로봇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협동 로봇도 또 포함을 시켜야겠네요. 협동 로봇을 보게 되면은 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국 액추에이터 우리 봤던 것들 다 조정 시 이용하자 관점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탑픽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국 차장님, 와, 코미코를 챙겨주셨네요. 네, 일단 반도체 장비 예.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간단히 좀 말씀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수주를 하나 받은 게 있죠. 그 미국 오스틴 공장에서 받았던 것, 그쪽에서 캐나다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 것들이 애플 아이폰향 이제 그 제품들을 일단 좀 받았었던 상태였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 근처에서 이제 법인 규모들을 좀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코미코라는 회사의 이제 좀 핵심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코미코가 삼성이 이번에 좀 증설할 거에 대비해서 미국 오스틴 법인의 규모를 좀 2배로 일단 좀 확장을 이제 좀 시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의 이제 그 애플향 이제 수주에 대해서 가장 좀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의 섹터가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의 업종, 그러니까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 자체가 반도체 부품 이제 세정 코팅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웨이퍼 공정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하다 보면 조금 더러워지게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세척을 하는 이제 세정 장비를 이제 세정 장비를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기업이 이제 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TSMC도 진행을 하게 되고,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업들에 대한 특징들은 결국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상당히 좀 확산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고, 거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최근에 이 애플향 수주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들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너무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쫓아가는 매매들보다는 조금 조정시 매수하는 전략들 위주로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미코 봤고요. 이어서 다음 탑픽인데요. 정태근 이사님 제약바이오 쪽에서 갖고 와줬다고 하는데, 헉! 뭐예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시기에 따라서 종목을 보는 게 저는 다를 뿐입니다. 저는 알테온을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단지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시야가 구간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은 좋아할 거기에 대한 때다.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일단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22일 날 잭슨홀을 계기로 해서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는 그동안 말씀했지만은 바이오 얘기하면서 제가 항상 금리 얘기하면서 항상 바이오 말씀했잖아요. 네. 그거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이치 산교라든지 그리고 키트루다 SC 뭐 9월달 승인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알테오전을 바라보시면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 알테오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 그동안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이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어제 기관과 개인이 반대 수급 현상이 나왔거든요. 네. 이게 뭘 뜻한지는 아마 경험적으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지금 가격에서 한 20% 정도 잡았어요. 53만 2천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40만 7천 원 정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외국계 뭐 기관 투신 연기금 중심으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흐름 잘 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